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뉴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 육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으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4분기 조선주의 상승세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를 논할 때인데 조선주 기대가 큽니다. 근데 조선주 위원님께서는 이제 과점 산업으로 재편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보고서도 제가 봤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중요한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시장 참여자가 많은데 경쟁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안에서 분명히 이제 뭔가 출혈 경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조선업은 이제 업체 체제로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희는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까지 3강 체제, 한중일 네. 체제에서 이제 한중 체제로 좀 그런 업체가 아니라 국가별로도 그렇다는 네네. 얘기죠. 그렇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업체들이 이제 조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 보면 이제 너도 나도 막 증설을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이 좀 감소함에 따라서 이 산업에서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환경이 좋아지네요. 네네. 과거 조선업의 이 사이클을 보면 주가 사이클을 보면 호황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길어봐야는 3년 정도 이렇게 갔는데 위원님께서는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좀 다른 환경이다. 그렇게 짧게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왜 발주가 됐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과거에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 해상물 동량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제 그 부분을 수송을 하기 위한 신규 선박이 좀 새롭게 필요한 거였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은 기존에 있는 선박들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물동량이 언제까지 좋을 거냐,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와는 약간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요. 실제로 요즘에 해운업황이 좋아서 발주가 나오는 그 패턴은 무너진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열심히 나오는 선박이 컨테이너 선박 발주인데 요즘 컨테이너 해운 시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발주의 지속성은 좀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공급자에 해당하는 조선업 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뭐 너도 나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가 우위인 상황이 길게 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이번 사이클의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선박 시장은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더 강화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겠네요. 근데 최근 발주 지표를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올해 상반기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전년 대비해서 절반 이상 55%나 감소했다. 이런 통계도 있고.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선박업체 발주량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34% 줄었는데 이건 좋지 않은 시도 아닌가요? 뭐 저희가 매년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 좀 지나치게 이어지면 수주 잔고의 길이만 이제 쭉쭉 길어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예. 지금은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때 2024년보다 발주량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반토막 났다라고 네. 얘기할 만큼 실제로 50% 이상 줄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이거는 작년에 너무 많이 발주가 된 데 따른 기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하. 그래도 글로벌 대비해서 지금 한국의 감소량이 확실히 적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국의 감소폭이 좀 크기 때문인데 중국으로 발주가 많이 되었던 그러한 이제 전반적인 선박들의 발주가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이렇게 또 한 템포 쉬고 나면 내년에는 오히려 좀 발주 시장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업의 성장 동력을 치자면 LNG선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올해 상반기 특히 LNG 운반선 실적이 좋았고 이 신규 발주 8척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수주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LNG선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LNG 운반선 중에서 중국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발주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100% 한국으로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조선 업황이 조금 안 좋을 때 하는 아주 좀 극명한 패턴 중에 하나가 셀프 발주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 중국 해운사가 중국 조선소한테 발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 발주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이 좀 줄어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발주들이 나오다 보니 LNG는 거의 다 한국으로 이제 발주가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절대적인 수량으로 보면 사실 작년 대비 LNG 시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게 됐는데요. 그 부분이 중국의 발주가 좀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조선업의 또 하나 호재라고 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네네. 갈등 이건데요. 미국이 이제 중국 조선소를 제재를 하잖아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네네. 일단 제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영 조선사를 제재 명단에 탁 올리고 그러다 보면 여기 수주 못 하잖아요. 그러게 하면 이거를 이제 한국 업체로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시장의 기대치가 큰 것 같고요. 실제로 선박 시장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국가 기준으로 선박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그리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 선박왕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유럽 선주의 1등의 레벨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시아 쪽으로 좀 넘어온 상황이고 네. 그 중에서도 선주 자체가 중국이다 보니 이제 실제로 미국이 제재하는 방향으로 모두 다 가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정권이 미국에서도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어차피 정권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유럽 선주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미국 눈치를 조금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로서는 한국으로 발주가 조금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수주 그 슬롯이 실질적으로 중국보다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이었던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냥 선주들 같은 경우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수주를 발주를 해줄 수 있게 인도를 해줄 수 있는 조선소 예. 그리고 가격이 맞는 조선소한테 발주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 선박의 수급. 조선업 특성상이 조선 뭐 배 필요하다고 금방 호딱 만들어낼 수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도크도 필요하고 그 기술도 필요하고. 근데 그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도 공급을 그만큼 될 수는 없다. 이거는 우리나라 업체들 보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조선소를 조성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 10년 전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단가도 많이 올라가 있고 다시 여기에 설비를 다지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도 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기존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은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얘기잖아요. 미국이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은 조선업이 그동안 형편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말씀도 지난번에도 해주셨고 우리도 이제 투자자들도 그런 이슈를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군함 이 부분이잖아요. 군함 예산만도 연간 한 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조선업에 미친 영향 이게 우리나라도 잘하잖아요 또. 이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금액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면 훨씬 가늠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1년에 만드는 상선을 다 합쳤을 때 그게 한 3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미국 군함 예산이 더 많네요. 군함 예산이 더 많긴 한데 이제 거기서 얼마나 우리한테 오느냐가 관건인데요. 저희는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유럽에 있는 선주들이 한국한테 발주하는 상선 정도 규모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신규 시장으로 치면 사실 굉장히 그 무시할 수 없을 만한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미국에 가서 봤을 때 아무리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미국의 조선은 다시 위대하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서 상선은 그래도 그 경제적인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조선소를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미국의 이 쉽빌딩 관련된 체제든 한국을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적 자원과 그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렇죠.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중국을 꼭 배제하고 생각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없이 가져가게 되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 굉장한 호재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고 재료인데 이거 만약에 이 부분이 잘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을 봤을 때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또 네, 저희는 시간 문제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더 뒤로 미룬다고 지금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재생되는 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세워놓은 그 3, 40년의 계획을 더 그냥 뒤에 달성하게 될 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한국한테 좀 기대 수준과 이 부분, 실질적인 수준을 좀 열어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주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될 텐데 올해 상반기에는 조선주가 꽤 괜찮았어요. 랠리를 보였고 이 마스크 영향 뭐 심리적인 영향이죠 아직은 네, 영향이 그렇죠. 있었고 아니 뭐 실적 개선 같은 펀더멘털 요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실적이 거의 쐐기를 박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조선업체들이 영업을 해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낼 수가 있겠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랬죠. 이제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상황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상반기에 실제로 조선업체들 실적이 잘 나왔고요. 예. 그래서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예. 그 실적으로 상반기에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게 심지어 과거에는 저희가 반짝 좋고 말았던 실적이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제부터 이제 실적 기대치를 더 높여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거의 반 이상의 기여를 했다라고 2025년에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스가도 어쨌든 큰 시장에 대한 수주 맞아요. 기대감이니까 그 기대감이 주가에 전혀 더해져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업황은 좋지 않아요. 수주가 별로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네. 실적이 개선됐다는 게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3년 전에 수주한 부분 아, 지금 만들면서 그렇죠. 생기는 영업 이 수주는 이제 올해 상반기 수주였고 네네. 그 전에 받아놨던 게 이제 대금을 받는다는 게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와서 연결이 되는 거군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적은 개선됐다. 조선주 주가 지금 많은 분들이 조선주 주가 보고 있는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근데 조선주 주가 사기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네. 지금 또 사도 되느냐 이런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조선주 밸류에이션이 기록을 보면 2007년 후반기 고점을 웃도는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솔직히 고평가 불안감을 가질만 합니다. 근데 그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지금 역대 최고 PBR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역대 최고 ROE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희가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실적과 주가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는 저희가 사이클 산업이라는 그 패턴 안에서 봤을 때 많이 좋으면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반드시 뒤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사이클이 구조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시장 참여자가 들어오기가, 그러니까 경쟁자가 생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주가의 레벨 자체가 좀 올라가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저희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또 이제 매 시즌마다 실적 나오면 아 그렇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비싸네라는 생각 분명히 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PBR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ROE가 얼마나 더 좋아질지. 네. 왜냐하면 또 이게 우리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 자꾸 나오니까. 주된 원가 요소가 이렇게까지 하향 안정화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제품의 가격은 상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되다 보니 고수익의 장기화가 이제 아마 이 산업이 생성이 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보여지는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이었고 네. 위원님께서 보고서 보니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2028년이 분수령이다. 네네. 그 이유는 탄소세 부과 때문에 교체 사이클이 일어나는 시기다. 이건 쉽게 설명해 주세요. 요즘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박 시장이 진짜 배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년부터 발주된 선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인도가 되고 있는데 선박 해체는 역대 최저예요. 근데 선주들이 왜 그렇게 해체를 주저하고 있냐면 아직까지 탄소세가 부과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부과에 대한 예고를 했지만 부과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배들을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탄소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이 배의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실질적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선속이 빨라서 이
선박의 등급 자체가 낮다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된 컨테이너 선주들만 열심히 발주를 하지만 그 2028년부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선박에 대한 교체를 굉장히 주저했던 모든 선종의 선주들이 본격적으로 교체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몇천 척밖에 안 되는 개체의 선박들이 교체를 해도 이렇게 선박 시장이 바쁜데 네. 이제 수만 척에 다 바꿔야 해당하는 되잖아요. 그런 선박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저희가 굉장히 바빠지지 않을까라고 자동차로 따지면 디젤 연료 쓰던 거를 이제 전기차로 써야 되는 생각합니다. 뭐 네, 약간 오늘부터 금지 이렇게 금지 딱 되니까 다 바꿔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잘 안 되네요, 그죠? 지금 실제로 저희 4, 5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선박 네. 척수 기준은 한 2.5%밖에 바뀌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다 바꿔야 됩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 정말 2028년 그러면 탄소세 부과되기 시작하면 진짜 선박이 그때부터는 움직임 수주에 자체가 러시가 일어나겠군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봐야 되네, 진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봐야 되는데 코스피 상승 랠리와 무관하게 이 정도면 조선업 따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수주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잘 풀어나가는까지 잘 풀어나갈지가 중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내년 수주 실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지 그런 점을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주 자체가 이제 성격이 바뀌냐 안 바뀌냐를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선종의 발주 말고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퍼지는 기운이 있는지를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일찍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했던 28년의 분수령이 오히려 조금 당겨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내년은 지금 기존에 보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주력 선종 컨테이너나 LNG만 발주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25년보다 26년의 발주세는 분명히 좀 더 셀 것 강해질 같고.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박들이 발주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 올해 마치 신기루처럼 기대했던 이제 미국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카에서는 사실은 군함에 대한 뭐 신규 수주도 그렇지만은 MRO, 정비 이쪽도 강하지 않습니까? MRO도 지금까지 2024년부터 올해까지 한 4건만 지금 발주가 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더 확대가 되는지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로 이 선박 마스가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아니라도 28년에 이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되는 저공해, 무공해 선박으로 교체되는 수요도 엄청나게 많고 그 진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3%밖에 안 돼 있고 네, 우리 조선사들이 수주할 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참 남아 있다고. 한참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 이걸 우리가 계속 현실화시킬 수 있어서 이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네. 진짜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조선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4분기 조선업종 이슈와 현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